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아침마다 출근 걱정 없는 삶,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전원생활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낭만이고 희망처럼 다가옵니다. 텃밭을 가꾸고 계곡물 소리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풍경은 마치 제2의 인생을 여유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방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55세의 은행에서 은퇴한 한 남성, 김성훈 가명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는 눈물로 후회를 토로해야 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가 맞나?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전원 생활,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집값이 싸서 떠나는 전원 생활은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의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은퇴 후 이사는 신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문 은퇴 후 전원 생활, 낭만과 현실 사이. 1. 자연은 예뻤지만 외로움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김성훈 가명, 전직 은행원, 55세 은퇴. 김성훈 씨는 30년 가까이 서울 도심의 은행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루하루 긴장감 넘치는 업무에 시달리며 그는 늘 퇴직하면 자연 속에서 쉬며 살고 싶다는 꿈을 품었죠.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이사했습니다. 텃밭도 있고 뒷산도 있는 전형적인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6개월 만에 우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마트 하나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병원은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이웃도 다들 바쁘고 젊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 대화할 사람도 없죠. 김 씨는 결국 도시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함께 나눌 사람 없는 삶은 그를 점점 병들게 했습니다. 핵심 교훈 전원 생활의 낭만은 함께하는 사람, 사회적 관계가 없을 때 금세 무너진다. 공동체, 건강관리 인프라, 외로움 대처 능력까지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2.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었습니다. 마이너스 박영자 가명, 58세 전직 초등교사. 박영자 씨는 은퇴 직후 경기도 가평 쪽으로 이주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살 집을 직접 설계하고 텃밭까지 꾸몄죠. 도시보다 물가가 싸고 생활비도 적게 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원주택은 보수가 잦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도시 아파트보다 훨씬 더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TV 시청조차 불편했고 음식 재료도 시내에서 공수해야 하다 보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일도 터졌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배수 문제였는데 수리비만 몇백이 들더라고요. 결국 생활비는 서울 아파트 시절보다 오히려 더 늘었고 박 씨 부부는 지금 다시 도시로 나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전원 생활은 단순히 싸게 사는 집이 아니다. 관리비, 유지비, 보수비 등을 꼼꼼히 시뮬레이션하지 않으면 생활비 지옥에 빠질 수 있다. 3. 노동 없이 사는 전원 생활은 없다. 마이너스 정준호 가명, 60세 전직 공무원. 정준호 씨는 은퇴 후 경북 영천으로 이주해 주말 농장을 상상하며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주말 농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전일제 농부였다고 말합니다. 텃밭 가꾸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잡초 뽑고 비 맞고 벌레 쫓고 수확해서 저장까지 고된 육체 노동이 매일 이어졌죠. 특히 여름철엔 땡볕 아래 몇 시간씩 허리를 굽히다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습니다. 쉬려고 전원생활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지치더라고요. 자연이 주는 평안도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정 씨는 지금 동네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며 도시로 다시 나올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하고 쉬는 게 목표였는데 전원생활은 쉬는 게 아니었어요. 핵심 교훈 전원생활은 오히려 노동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결론 전원생활, 당신에게 정말 맞는 선택입니까?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는 자연 속 삶이 마치 해답처럼 보이곤 하죠. 하지만 앞서 소개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단순한 낭만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시작한 전원생활은 오히려 더 큰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이 정말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될 수 있는가? 친구, 가족, 의료시설, 문화생활이 단절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이 있는가? 집값이 싸다고 무조건 저렴하지 않습니다. 유지비와 보수비를 감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체력과 관리 능력이 뒷받침되는가? 전원생활은 종종 고된 노동입니다. 농사든 집 유지든 방치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속 전원생활도 도심 속 활기찬 노후도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 건강, 관계, 재정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전원생활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 글을 다시 곱씹어 보세요. 그곳이 진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인지 말입니다. 자연에서 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요. 전원생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꾸는 시나리오입니다. 직장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으로 치유하고 싶다는 욕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현실에서 그걸 실행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낭만보다는 예상 못한 함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사람, 돈, 몸.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자연 속에서 산다고 해도 삶의 질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원생활의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일사람 전원생활의 가장 큰 허상은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에선 사람에 치인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아파트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출근길 지하철에선 숨도 못 쉴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의 조용함과 한적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조용함이 고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 은퇴 후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면 생각보다 빨리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너무 조용해서 내가 죽어도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최소한 카페라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마트에서 사람 구경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전원은 그런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없이는 이동조차 어려운 시골에서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그리고 고립은 건강과 정신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전원생활을 택하려면 사람과 연결되는 루트를 반드시 만들어라. 마을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지,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기회가 있는지까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돈 전원생활, 정말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진짜 오해가 많습니다. 집값이 싸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인식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이나 귀촌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유지비 문제. 전원주택은 직접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비 오면 배수, 겨울엔 동파, 여름엔 곰팡이, 난방도 별도로 해야 하죠. 아파트처럼 관리소에 전화하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모두 자비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량 비용. 시골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차가 필수입니다. 기름값, 정비비,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월 수십만 원이 기본입니다. 나이 들어 운전이 어려워지면 택시 타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는 예기치 않은 수리비와 응급지출. 전원주택에 살면 고장과 응급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보수, 정화조 청소, 창틀 교체 등 예상 못한 생활비가 꽤 큽니다.
결국 처음에 생각했던 저렴한 노후 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꼭 이런 계산을 제안드립니다. 전원생활 예상 생활비 1년 기준, 예상치 못한 수리의료 차량 지출, 이 모든 걸 합친 후 현재 연금과 자산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가? 계산해보고 버겁다 싶으면 전원생활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산몸 전원생활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마지막은 건강, 특히 체력 문제입니다. 자연 속에서 몸도 좋아지겠지, 걷고 흙 만지고 농사 지으면 건강해지겠지 이런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막상 살아보면 이건 웰니스가 아니라 진짜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전원생활은 일상이 노동으로 가득 차 있는 구조예요. 잔디 깎고, 텃밭 돌보고, 나무 치우고, 벌레 퇴치하고, 기계도 손봐야 하고요. 겨울엔 눈까지 치워야 하죠.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전부 꾸준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분들은 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허리 디스크, 무릎 통증, 어깨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이 금방 찾아옵니다. 의사 만나려면 차 타고 40분 이상 가야 하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은퇴 전 체력이 약한 분들이 전원생활을 시작하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사례도 흔합니다. 단순히 자연에서 살면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결론 전원생활, 낭만이 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전원생활을 준비할 만큼 준비되어 있나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관계는 유지되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 구조는 되어 있나요? 체력적으로 돌봄 없이도 집을 관리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전원생활은 천천히 다시 계획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전원에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도 소소한 자연을 즐기며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오히려 저는 요즘 도심 속 전원생활 혹은 소도시형 은퇴 생활을 제안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인프라도 있고 교통도 편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면서 자연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형태 말이죠. 마무리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전원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그 낭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계산과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성보다 정보와 전략,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의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주거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보고 인프라 재정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신의 은퇴, 감성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먼저입니다.